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쑥뜸 온열요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치유 마사지라는 과목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마사지의 다양한 기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방법 중에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쑥뜸은 우리가 손과 도구를 활용해서 지압해야 될 부분을 간단한 쑥뜸을 가지고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뜸을 뜨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쑥뜸 원율로 하는 건강치유법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쑥뜸의 효과에 대해서 고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제내경 용축 경맥편에서는 하마즉 구지, 한응혈체, 무맥증, 장기 하함, 부병 허한에서 모든 병은 쑥뜸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쑥뜸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쑥뜸을 통해서, 쑥뜸 원효를 통해서 다양한 치료법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내경 영축 관능편에서는 음양개허 화자당지, 경암하자, 화직당지, 결락견긴, 화지소치라 했는데, 이것은 쑥뜸이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가라앉은 것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기혈을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이 쓴 의학입문이라는 고서에서는 약지불급, 침지부도 필수구지라고 했는데, 약이 미치지 못하고 침이 다다르지 못하면 모름지기 쑥뜸을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쑥뜸의 임상에서의 효능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작심서라는 옛 의서에서도 관원, 귀해, 명문혈 등의 인맥과 동맥 혈의를 매일같이 뜸을 떠주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고요. 족삼리라는 혈을 계속 뜸을 떠주면 만병이 사라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뜸 구자는 오렐 구자와 불화자가 합쳐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불로써 오랫동안 자극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의 한자 뜻은 뜸 구자, 뜸질할 구자다. 그래서 우리말에 쓰이는 뜸과 관련된 용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밥에 뜸 들인다, 떡에 뜸 올린다, 그리고 뜸 들이지 말고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자법으로 구자를 분석했을 때 사람 인자 아래 불화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불 위에 오래 앉아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좌욕식 뜸법을 가리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뜸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후에서는 오랜 기간의 과학적 검증을 거쳐 1998년에 300종의 질병을 침과 뜸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공인한 바가 있습니다. 침구의 대가인 이병국 선생의 최신 뜸 치료법이라는 책을 보시면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6가지로 소개해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억제작용, 흥분작용, 유도작용, 반사작용, 면역작용, 증혈작용 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수 선생님,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뜸의 작용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혈액의 순화가 좋게 되고, 혈액순환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혈작용과 함께 면역작용, 혈액의 산성화 방지 등 혈액의 성분의 변화를 주고, 호르몬의 분비 변화와 함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강되며 자율신경 기능의 효과적인 조절과 신경통, 신경마비 등에 좋다. 6번째로는 천식, 만성 위염, 신경성 위통, 변비, 설사, 식욕부진, 만성 감염, 낭려, 생식기병 등의 효과가 있다. 주의할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불과 함께 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쑥뜸을 떴을 때 지나치게 뜨거운 것을 방치하면 화상을 입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뜸을 뜨실 때는 준비할 게 몇 가지 있는데, 물론 뜸과 핀셋과 그 다음에 나이타와 촛불 같은 걸 준비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반드시 물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뜸을 뜨고 나서 폐기하실 때는 물통에다가 버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족삼리, 곡지, 그리고 손에 있는 노궁과 소부, 대릉혈 5군데의 뜸을 뜨실 때는 한번 마음 먹고
차분하게 뜸을 뜨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정에서 뜸을 뜨실 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대비책, 일단은 가족 구성원이 냄새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있거나 특히 이제 민감한 사춘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뜸을 뜨게 되면 냄새와 그 다음에 연기가 이제 옷에 묻기 때문에 학교에 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족삼리혈은 장수혈입니다. 하체의 힘을 보강해 줍니다. 장수하는데 가장 좋은 뜸자리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기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상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상기.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인체의 기운이 위로 쏠리면 약간의 두통기가 생기고요. 머리가 이제 묵직해지고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리 쪽에서는 균형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기증이죠. 그래서 이때 족삼리에다 뜸을 떠주면 위쪽으로 몰린 기를 끌어내려준다. 그래서 기의 균형이 잡혀서 하체의 힘이 되살아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건강이 유지되는 곳,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픈 곳이 있든 어떤 간에 족삼리혈을 꾸준하게 자극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곡지혈입니다. 곡지혈은 고혈압, 중풍, 당뇨병 환자, 두통, 눈병, 피부병, 월경통, 간질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삼리혈과 함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혈이 바로 곡지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곡지혈의 뜻은 고혈압이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접었을 때 손가락 끝이 이 손금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금 라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소부혈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입니다. 소부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노궁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궁혈과 소부혈에다가 뜸을 땄을 때 미치는 효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소부혈은 심장 질환이나 신경성 심기항진에 도움이 되고 악성 입덧이나 악성 입덧에 대한 응급 처치혈입니다. 그리고 노궁혈 같은 경우에는 뭐 중풍 혼미라든지 심통, 구토, 그 다음에 흉민, 화병, 심장 질환과 관련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궁혈은.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 건강한 이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가 손바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린 대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릉혈도 이 부위에다가 뜸을 떴을 때 효과, 심신을 맑게 해준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을 받으시는 수강생들 중에서 고령의 수강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 소부와 노궁과 대릉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뜸을 뜨실 때는 이 세 군데를 기억하셔가지고 손가락 끝을 접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는 노궁혈,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는 여기가 소부혈 두 군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릉혈은 왕관절 내측 횡문 중앙 근과 근 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근과 근 사이 한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릉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뜸을 떠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신을 맑게 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시간 나시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3회 미만 정도로 소부와 노궁과 대릉에다가 꼭 뜸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5군데 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족삼리혈과 곡지혈,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소부혈, 노궁혈, 대릉혈입니다. 5군데를 찾아보시고 이곳에 소형 뜸으로, 소형 미니 뜸으로,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이렇게 붙습니다. 스티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손바닥 아랫부분에 한가운데 근과 근 사이입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다 뜸을 띄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을 자극해주는
마사지법이라든지 박수법을 시행하시는데 때로는 이와 같이 뜸을 활용해서 손바닥에 있는 심장과 관련된 경락, 그곳에 있는 경혈을 자극해 주신다면 아마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강 증진법, 백세 건강 치유법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뜸을 뜨실 때는 이런 물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내가 너무 약해서 화상에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이 안에가 이제 이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중간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런 걸 떼가지고 거기에다 넣고 뜸을 떠주시면은 화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요. 뜸을 뜰 때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특정 위치에다가 뜸을 떠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우신 족삼리혈과 곡지혈 두 군데에다 뜸을 뜨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있는 노궁혈, 소부혈, 그 다음에 대릉혈 위치를 삼각형으로 그리셔가지고 그곳에 꾸준하게 뜸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뜨겁게 뜸을 뜨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적당한 열을 매일처럼 조금씩 공급해 준다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의료기 상사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자신감들을 가지시고 손바닥과 그 다음에 손등, 그 다음에 족삼리혈과 곡지혈 등 주요 특정 혈에다가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씩 뜸 체험을 해보시기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단시간에 효과를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뜸을 뜨면서 몸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면역이 증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뜸을 떠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